안녕,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개념 수업을 잘 들으세요. 개념 수업을 듣고 노트에 잘 정리하시고 기본 문제는 듣고 스스로 MSN에 정리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오늘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더 크다 한다면 자,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두 근이 이렇게 설정이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이 두 부분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니? 2a-2b분의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4a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앞에 거는 b의 제곱, 뒤에 거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 b 제곱 없어져서 플러스 4a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a분의 c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니?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다. 자, 그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두 근의 곱 a분의 c다. 자, 그래서 a분의 b인데 부호가 바뀌고 a분의 c인데 부호가 안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판별식하고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판별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니? 판별식에서는 반드시 A와 B와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판별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제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그 다음 무엇을 구하라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니? a분의 b인데 부호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중요하다 했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즉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모든 우리가 다항식들을 합과 곱으로 표현하는 연습은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제곱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제곱해서 9고 마이너스 8은 1이므로 자, 절대값 제곱해서 죄송합니다. 1이 되니까 제곱함수가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 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a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플러스 a분의 c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 a로 묶어내면 a가 여전히 될 거고
x제곱에 자 a분의 b는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의 부호를 뭐한 거니? 바꾼 거가 될 거고 a분의 c는 두근의 곱과 부호가 같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어요. 즉 이 말은 a로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도 바꿔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에 이 결론은 지금 페이지 133쪽에 있는 기본 정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보기 2번 문제 하나가 있는데 보기 2번 문제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를 해라 했는데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싫지만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0으로 잡고 이거를 근해 공식을 해보면 짝수 공식을 써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얼마니?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c에서 4가 되니 자 따라서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얼마니? 1 또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 두근이 1과 3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말은 아까 두근이 1과 3분의 1로 나왔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를 a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정의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때 두근은 뭐가 되니? 1과 3분의 1이니까 1과 3분의 1을 근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다가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3을 뒤에다 넣어주면 x-1 곱하기 3x-1 자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통한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가 쉽게 되니까 충분히 보일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활용할 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두 근을 잡은 다음에 두 근을 넣고요. 최고차의 개수를 앞에 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성립하는데 역에 관한 성질을 조금 알아볼 겁니다. 즉, 역이라는 내용을 모르네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해도 성립할 거냐? 이런 말이 되겠죠. 즉, 첫 번째 내용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면, 가지는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즉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것처럼 만일에 두 근의 합이 p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근의 곱이 즉 q는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문제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그대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두 근의 합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다. 즉 두 근의 합과 곱을 보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무관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에 계속해서 보기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과 마이너스 5를 두 근으로 하는 3과 마이너스 5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의 내용처럼
뭐만 하면 된다? 두근의 합과 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지금 얼마냐? 두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내용처럼 합과 곱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합의 부호는 바꿔주고요. 곱의 부호는 바꾸지 않고 상수항에 넣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볼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실근의 부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만약에 알파도 양수이고 베타도 양수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니? 두 개 더해서 양수고 두 개 곱해서 양수다. 이건 어렵지가 않죠. 자, 그리고 둘 다 음수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고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이면 즉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 또는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이면 자, 두 실근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알파, 베타는 음수다. 이때 두 개의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했을 때 두 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 역을 볼 건데요. 두 개를 더해서 양수고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라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반드시 알파도 양수이고 베타도 양수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를 2 플러스 i라고 두고요. 알파를 2 플러스 i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2 마이너스 i라고 둔다면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되니? 두 개 더하면 4가 되고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5가 되네. 그지? 자, 그래서 두 개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이지만 이때 알파와 베타는 양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 즉 반드시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제만 되냐 하면 반드시 실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때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반드시 개수가 실수가 되는 실수인 2차 방정식이겠죠.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 얘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반드시 어떻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은 첫 번째는 반드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이번 문제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근에 성한 되므로 실근 조건을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고 알파 베타는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판별식 D를 살펴보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자, 그런데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근의 곱은, 그러니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 A분의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A와 C가 알파 베타가 지금 뭐가 됐으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이것이 음수가 된다. 즉 AC의 값도 뭐가 된다? AC의 값도 음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지? 그 다음에 AC는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어떠니?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겠죠. 자, 따라서 B제곱이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보장을 받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판별식 D는 항상 실근을 가짐으로 이것은 생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로 들어가서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힌트는 두근의 합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부호를 바꿔서 4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부호를 바꾸지 않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보면 우리가 예전에 너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20이다 라는 힌트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합과 곱으로 나타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의 답은 100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3번이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인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 값을 구해낼 수 있을까는 우리가 알파의 제곱과 세제곱을 곱하면 된다를 활용을 할 겁니다. 즉,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자, 여기 곱해지면서 알파의 5승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들은 여기에 이미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에 플러스 여기서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1번 답에서 얼마였냐? 22였고요. 곱하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100이었고, 자, 이 값이 우리가 구하려 했던 알파 5승 베타의 5승이고요. 이거의 제곱은 아까 9고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4다. 그러므로 이 값을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려 했던 값은 216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기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4번 문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요건 아까 풀어본 문제 같네요.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를 이용할 거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와 같을 거다. 그래서 16이고 더 정리하면 얼마야? 6이니까 이거의 정답은 얼마니?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네. 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니? 플러스 12가 되니까 플러스 28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 28이 되면 이제 플러스 28이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제곱한 값이 플러스 2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이 될 건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므로 우리가 구할 값은 플러스 2루트 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알파 마이너스 3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알파의 값은 얼마가 되냐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이 아이도 적절하게 전개를 해주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베타 제곱 플러스 9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여기서 또 묶어내주면 마이너스 3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 알파 베타니까 우리 모두가 아까 구한 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물었어요. 너무 쉽네요. 그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아까 얘는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4니까. 이거의 답도 쉽게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번 자리가 조금 모자란데 위로 가서 빈칸에 쓸게요. 자, 다음에 7번 문제는 어떻게 되니?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다. 자,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올라오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미리 우리가 다 구한 값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문제 9-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9-2번에는 2번과 3번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근의 b가 5대3이니까 선생님이 이때 두근을 5알파 그 다음에 3알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개수가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과 곱에 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8알파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2개를 곱하니까 15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계수에서 보면 두근의 합과 곱에서 두근의 합은 1분의 부호를 바꾼 m이니까 두근의 합 8알파는 계수에서 보면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 15알파의 제곱은 계수해서 보면 a분의 c니까 이 값이 13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알파 제곱이 15를 약분하면 얼마가 되니? 15를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15를 약분하면 9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9가 되겠네. 자, 따라서 알파 제곱이 9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두근의 차가 2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두근을 한 근을 알파라고 뒀으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살펴보면 이때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했더니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두 근의 합은 이거의 부호를 바꾼 것과 두 근의 곱은 부호를 바꾸지 않은 값이니까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는 부호를 바꾸지 않아서 정답은 마이너스 2m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인데 두근의 곱은 부호를 바꾸지 않으니까 3이다. 자, 여기서 알파는 쉽게 등장을 하죠. 알파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될 거고요. 자, 알파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됐을 때 m 값도 쉽게 구해지므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1번은 아까 풀지 않았어요. 그죠? 자, 1번 문제 다시 가도록 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해서 선생님 여기서 켤레근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선 되고 어떤 문제에선 안 돼요. 자, 이렇게 켤레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개수가 뭐를 보장받아야 된다? 개수가 유리수라는 게 있어야 유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켤레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번 문제는 어디에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m의 값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m의 값이 뭐가 아니다? m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그죠? 유리수, 무리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때는 반드시 이런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다른 한 근을 선생님이 알파로 놓을게요.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이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이 뭐와 같아지고요? 2m과 같아지고요.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3 알파는 개수의 관계에서는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알파의 값은 루트 3 더하기 1분의 2가 되고요. 얘를 유리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니? 분모 분자 다 2가 되겠네.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맞죠? 다른 한 건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가 3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이 2m과 같으므로 없어지면서 m의 값이 뭐가 된다? m의 값은 루트 3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이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러분이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니까 두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대답해 보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다시 a가 된다. 아시겠죠? 이쪽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가 된 거고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a가 된 거죠. 자,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와 같고요. 여기서 알파 베타가 b고 여기가 a니까 정리하면 알파 베타는 b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a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앞쪽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이 2가 된 거고요.
뒤쪽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2a-b는 1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가져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두 개를 더하면 3a는 3이니까. 그러므로 a는 1이 된 거고. a가 1이 됐으니까 b도 얼마다? 1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가 않죠. 그러므로 지금 2번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과 각각의 20제곱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A와 B가 1임을 아니까 X제곱, A가 1임으로 마이너스 X, B가 1임으로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때 두 근이 우리가 뭐가 된 거다? 알파와 베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다 얻은 힌트예요. 그런데 이 모양 보니까 뭘 하고 싶지 않나요? 이 모양 보니까 뭘 하고 싶죠? 뭐 하고 싶어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가 될 거고 x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도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도 역시 알파 베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알파 세제곱의 값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세제곱의 값도 얼마다? 마이너스 1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값은 뭐니? 알파의 20제곱과 베타의 20제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직접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의 20승 더하기 베타의 20승은 자, 세제곱씩 몇 번 들어갔냐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 몇 번 들어가느냐? 알파의 세제곱이 6번 들어가고 곱하기 2번 남은 거는 알파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베타를 세제곱한 거는 6번 들어가고 베타를 제곱하면 될 겁니다. 이때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6제곱하면 둘 다 1이 되고 결국엔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고 이때 각각 아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이고 알파 베타의 값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문제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여라. 아까 선생님 개념 설명에서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왜 그렇게 인수분해했어요?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는 방법. 아까 어떻게 됐니? 근의 공식을 통해서 얻은 두 근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를 곱해서 0으로 만든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 P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그래서 P를 정리를 조금 할 거고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X가 들어가는 데서 2를 묶어낼 수 있네요, 그죠? 2에 2y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가 4y 제곱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은 제로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고요. 자,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b'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 아이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 이렇게 적히겠네요. 맞아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이쪽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근호안을 조금 볼게요. 근호안을 보면 근호안을 조금 보겠습니다.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없어지고 이거 두 개가 없어지면서 루트 4, 즉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의 근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자, 따라서 x는 근이 어떤 모양이냐? 플러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된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맞아? 그럼 x에 대한 두 근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아까처럼 두 근의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이 아이를 인수분해하면 x 부호를 바꿔서 들어와야 되니까 플러스 2y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x 부호를 바꿔서 들어오면 플러스 2y 플러스 1이고요. 이때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앞에는 1을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정리를 했다?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에 2번은 연결해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2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놓고 있고요.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어떤 선생님이든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q를 0으로 두고요. 2차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x제곱 플러스 2의 2y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 이제 y를 쭉 정리하면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1번처럼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자,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때 이 두 근이 이때 나온 근이 만약에 x가 여기 나온 근이 x가 알파와 베타라면 알파 베타의 부호를 넣고 최고창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나온 근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최고창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는데 이 아이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요? 이 아이가 반드시 1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x도 1차식이니까 이 알파와 베타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 알파와 베타도 1차식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두 근인데 이 아이가 1차식이 되려고 하면 루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니? 루트가 벗겨져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근호안이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두 번째 이 근호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호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근호안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근호안을 살펴보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근호안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4y 제곱 3y 제곱이니까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판별식 D가 0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아이의 판별식을 살펴보면
4분의 d를 살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뭐가 된다? 제로가 돼서요.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일단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모양을 다시 살펴보면 지금 요 안이 근호안이 뭐였냐면 근호안이 이 첫 번째 식의 뭐니? 이 근호안이 뭐가 됐어요? 이 첫 번째 식의 이거의 판별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맞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지? 그러면 근호안이 원래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선생님이 D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 D1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라는 거니? D1이죠. 그런데 D1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D1의 판별식도 0이 되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D1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를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고요. 키워드는 x든 y든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x에 대한 뭘 하시고요. 내림차순을 해놓고 첫 번째 판별식을 쓰고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쓰면 y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걸 다시 내림차순을 해서 판별식의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9-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두 근을 근으로 가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아까 개념 설명에서도 역으로 만들 수 있다. 즉 두 근의 합과 곱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두 근의 합은 쉽게 구해지네요.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2루트 3이고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두 근의 곱 루트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합과 곱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합은 부호를 바꾸고요. 곱은 부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너무 쉽게 정리가 됐네요. 그죠? 자, 2번. 아까 2번 문제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비교를 해야 되냐고 하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본 문제 9-2번을 풀 때 선생님이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죠. 9-2번을 풀 때는 아까 어떤 거였냐면 1 플러스 루트 3이 근으로 가질 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냐 라는 질문에서 아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아니었죠? 선생님이 아까 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개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상등에 의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면 2 플러스 루트 3도 근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니까 이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니? 4가 되고요. 이때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합과 곱이 이러므로 x제곱 합에서 부호를 바꾸고 곱에서 부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3번이 왜 중요하냐면 3번은 2 플러스 i를 근으로 하는데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외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2 플러스 i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라고 줄 수 있다. 만일 문제에서 이 단어가 없으면 켤레근을 쓸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9-2번처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합은 이거 두 개 더했더니 4가 됐고요. 두근의 곱은 두 개를 곱했더니 4 마이너스 i 제곱이므로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멘트를 줬어요. 매우 쉽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4고요. 알파 베타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네.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한다. 그래서 보기 1번 문제는 2알파 플러스 베타와 2알파 플러스 2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므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거예요. 즉,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베타 이 값을 구할 거다. 자, 그럼 얘를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니? 3알파 플러스 3베타니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이므로 이때 두 근의 합은 10이다.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살펴보면 2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2베타의 곱을 살펴보면 자, 얘를 정리하면 2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을 정리하면 2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5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있겠지. 그러면 앞에 만나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4였고 이 값은 1이니까 얼마가 되니? 33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두 근의 합은 10이고 두 근의 곱이 33이므로 그러므로 답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3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2번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때 이렇게 두 근이니까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두 근의 합이죠.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넣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전체 합은 뭐가 되느냐? 이건 뭐가 되니? 얘를 다 더하면 18이 되네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이 두 근의 곱입니다. 자,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이다. 역시 너무 쉽게 정리가 되겠네.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4고 이 값은 1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6이다. 그러므로 합과 곱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은 제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근데 이 근이 모두 양의 정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수라고 하면 우선 처음 생각할 거는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의 합이 m 더하기 4이고 두 근의 곱이 3-2m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는 곱의 형태로 나타내어져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 얘도 m에 대한 1차식이고
얘도 m에 대한 1차식이니까 m의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소거할 수 있다가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의 2배를 해서 더하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식의 2배를 하면 2알파 플러스 2베타고 2알파 베타를 더하면 이쪽 식의 2배가 되니까 2m하고 2m 없어지고 2배가 돼서 8, 3, 1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하듯이 강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인수분해를 가져가야 돼요. 자,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여기는 2알파가 아니죠. 여기는 2알파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2배를 해서 여기 더했으니까.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를 강제적으로 묶어내면 알파에 베타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우리가 곱의 형식으로 억지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뒤에 베타 플러스 2를 묶어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베타인데 여기는 2베타니까 플러스 2를 적어주면 같아지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플러스 4인데 여기는 11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의 식과 같아지려면 이렇게 15가 적혀야 되겠지. 자, 따라서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를 곱해서 얼마가 되어야 돼? 15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개 곱해서 15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1, 15, 3, 5, 5, 3, 15,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에 다 2를 뺄 거니까 알파와 베타를 표현을 해보면 빼기 1, 그 다음에 1, 3, 다음 13이 될 거고 얘는 반대로 13,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둘 다 양의 정수니까 이 2개는 안 됩니다. 그죠? 음의 정수 2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쌍이 되니까 우리는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3이 된다. 한 쌍과 알파가 3일 때 베타가 1이 된다. 라는 한 쌍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의 답이 어차피 2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니까 4 더하기 4는 m 플러스 4가 돼서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두근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두근은 x가 1 또는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가 7번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풀어보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m이고요. 자, 알파 베타가 2m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니? m을 없애려고 했더니 실수배해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굳이 제곱을 하고 2배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이 동차수가 아닐 때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지 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7번처럼 풀든지 8번처럼 풀든지 이렇게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근해 공식을 써주면 근해 공식은 x는 뭐가 되니? a분의 1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m제곱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겠네. 자, 따라서 정리를 한 번 더 했더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m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정수여야 되는데 m도 정수예요. 그죠? m이 정수입니다. 자, m이 정수면 얘도 정수가 됐고요. 얘도 정수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제곱 마이너스 m도 뭐여야 되니? 정수여야 되겠지. 일단 정수가 되기 위해서 근호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분의 m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양변에 m제곱을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만족하는 m이 정수여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좋겠다. m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m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정수 m은 뭐밖에 없어요? m은 마이너스 1과 0과 1밖에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돼요. 이제 m이 얼마일 때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 x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1. 그러니까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두 번째는 m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m이 0이라고 가정하면 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x가 정수근을 가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m이 1이라고 보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므로 2 또는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답은 다 구해진 것 같아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는 0 또는 마이너스 2, 1일 때는 0 또는 2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기본 문제 9-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데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를 따질 때 반드시 이 두 근은 뭐를 가져야 된다고? 두 근이 실수임을 얘기해야 되니까 반드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2m 플러스 2가 양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2m이 2보다 작게 되니까 m은 1보다 작다라는 힌트 하나 잡히고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뭐가 되어야 되겠니?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1창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판별식 4분의 d를 쓸 거고요. 판별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또 이런 2차 부등식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m-2 m 플러스 1이므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므로 m축을 그리고요. 지금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높이가
축보다 어디에 위에 그려져 있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높이가 축보다 위에 그려진 영역은 여기가 될 거고 오른쪽 왼쪽을 얘기해야 되므로 m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고요. m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거나 또는 m은 2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m은 1보다 작다. m은 1보다 왼쪽이다. 자, 그 다음에 m은 3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m은 3보다도 작다네요. 미안합니다. m은 3보다도 왼쪽에 있다. 자, m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고요. 자, 2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우리는 세 조건의 연립 부등식이니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이쪽은 안 됩니다. 두 개만 돼서. 그래서 셋 다 만족하는 영역은 요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m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거의 동일하므로 자, 2번 문제는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될 거니까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되니까 이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요. m은 1보다 크다. 자, 두근의 곱은 똑같겠지. 그지? 두근의 곱은 양수가 되니까 m은 3보다 작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은 동일할 것이므로 또는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답은 그래프 너희들이 직접 위에처럼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2에서부터 m이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아까 무엇을 생략해도 된다? 실근임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두근이 다른 부호일 때는 알파 베타가 음수다 라는 것만 챙겨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음수가 되어서요. 그러므로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9-1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실수 a니까 모든 개수는 일단은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이때 실근을 가져야만 우리가 근각계수의 부호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조건 세팅을 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1번, 2번 모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아까 두 근의 서로의 부호가 서로 다르므로 판별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본적인 조건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와 뭐가 다르냐? 1번 문제는 양의 실금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가 있는 절대값이니까 거리지,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니? 그러므로 오른쪽과 왼쪽을 더했을 때 오른쪽으로 더 가 있으니까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겠니?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알파 베타는 음수다. 조건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근의 합은 부호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가 0보다 크고요.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지게 되겠고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4라는 거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축보다 아래에 그려져 있냐? 어디에서 축보다 아래에 그려져 있니? 여기에서 축보다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3의 오른쪽과 마이너스 3의 오른쪽과 4의 왼쪽에서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라고 적을게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니까 보호를 바꾸지 않고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3보다 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어디냐? 3에서부터 a는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 즉,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 있는 정도가 동일하다. 즉, 오른쪽 왼쪽으로 가 있는 정도가 동일하니까 두근의 합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만족할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a는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조건이고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는 아까 살펴본 거니까 a는 3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는 a는 4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